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어느 쪽이 진실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가는 어제로서 판가름이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에 대북 송금 사건, 800만 불 북한에 송금한 사건에 대해서 지사가 평화부지사가 하는 일을 일일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나는 지사를 8년 했지만은 그런 중요한 일에 평화부지사 독단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사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경기도의 실정을 호도하는 말이라고 맹공을 했습니다. 그게 첫째. 둘째로는 커피값이 120원이다. 이거는 경제 실정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제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어느 쪽이 국가 권력을 관리할 책임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판가름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게 돌발적인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노출된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거기 이겨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김문수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인간 김문수는 누구냐, 그의 부인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지난주일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와 40여 년의 세월 동안 아주 가까이에서 또는 어떤 때는 좀 멀리서 지켜본 그의 정치적 성장을 지켜본 주요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되고 진정한 거짓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김문수의 살아온 그 길을 답습해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와 관계된 객관적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자유수호 세력, 가령 국민의힘당을 기축으로 한 자유수호 세력을 칭하는 세력군에 있는 사람과 지도자들이 이제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직감하고 계시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면 단언컨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시대가 재현될 수 있다. 자, 국회 장악했다. 그리고 정부 장악한다. 헌법재판소 장악했다. 이게 마지막 호흡인 대법원 장악하게 된다.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지요. 당선되면. 그리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준비하고 있지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준비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서 그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이전의 재판도 전부 임기 중에 연기한다. 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조항 중에 행위 조항을 지움으로써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된 사건도 면소 판결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장악하게 된다.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차베스는 3권을 장악했지만 이제 사건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퍼주기가 시작되고 어제 보셨지만 경제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오락가락하고 허위에 찬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자유수호 세력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역량을 결집하자. 반발을 느낄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게 구호처럼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관행적으로 해온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 순간에 오면 나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 선당 후사다. 당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개인은 당합니다. 이런 아주 빛 좋은 구호들을 외쳐야 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40여 년의 경험, 실수도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당정을 이탈한 상태에서 25년, 그 25년을 저는 공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입니다. 제가 못된 짓도 했다. 제가 실망시킨 일도 많이 했다. 25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지나간 제 자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기에 중심 핵심 인물들의 말과 행동들도 제 눈에는 확실히 들어옵니다. 나보다는 당보다는 국가, 선당, 후사.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나가 중심이야.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졌으니까 상대방 너도 안 돼야 된다. 내 이익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김문수 후보와 경쟁했던 이들 누구 있죠? 특히 그중에는 한덕수 전 총리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른바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마지막 순간에 비난했던 후보라고 하는 그 알량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발언을 한 당 중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속내를 보면 전부 자기 이익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시대가 오면 내 이익을 지키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에 생각이 미친다면 어제까지 일을 다 털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된다. 이걸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을 통해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와도 시대가 돼도 앞으로 국회의원 임기 3년 남았다. 이런 계산 이전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소극 자세,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경쟁했던 누구들 그거 다 개인적인 생각을 묻어라. 여기에 얼마만큼 힘을 보태느냐,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아침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 지귀현 부장판사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공판장에서 공판 시작하기 직전에 신상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룸살롱 등에서 비싼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저는 그런 접대를 받아본 일도 없고 받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제가 소주와 맥주, 소맥과 이렇게 삼겹살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접대받고 또 접대받을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암살설은 조작되고 가짜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범죄 행위로 문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곁들여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한 고급살롱 접대설도 이게 제보에 의한 것이다. 근거가 제보다 해서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면책특권에 적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보의 내용을 밝혀라. 경찰청에서는 그런 제보를 받은 일도 없고 수사에 착수한 일도 없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지귀현 부장판사가 참다 못해가 이 사실을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김문수 후보 쪽을 모든 역량을 직결시켜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후보 단일화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들이 김문수 후보가 아주 효과적인 대화를 하고 결국 우리의 자유민주 세력을 대표하는 우리가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필연성에 합의한다고 한다면 좋은 모습으로 후보가 하나가 되는 길이 나는 분명히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고 조금씩 물러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국면에서는 나보다는 당보다는 국가, 내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민주공화체제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호의적으로 단일화에 응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런 자세로 응하는 사람일수록 이 선거 이후에 이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국민의 칭송을 받고 그래야 그것이 정치적 자산으로 크게 쌓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